안녕하세요, 야심한 남자 야남입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봤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어반님 영상도 또 떠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도 이 리스트를 보고 느낀 점들이 있었어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따로 느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여자를 제대로 만나기 시작했던 적이 한 27살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소개팅 아니면 여자를 만날 방법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클럽 이런 것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여자가 솟아날 구멍이 거의 없었죠. 학교에선 인싸도 아니어서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그런 어떤 루트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두 번 정도의 미팅? 그 정도만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 27살에 딱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늦다가는 진짜 애매한 연애만 되게 반복할 것 같다. 정말 내가 원하는 여자는 죽을 때까지 만나지도 못할 것 같다. 매번 그냥 타협적인 연애, 그냥 뭔가 아쉬운 연애만 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확 오기 시작한 거죠. 뭔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말 미친 듯이 시도해보고 나는 안 된다면 그냥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끗이 포기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스스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안 될 것이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일이 중요하잖아. 취업해야 되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미뤄만 둔 거죠. 사실 그냥 안 한 겁니다. 지금 저희랑 꾸준히 장기 과정을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제 시작점과 비슷할 겁니다. 정말 시작 자체는 막막했거든요. 이게 정말 변할까? 아니 어차피 외모가 다잖아 솔직히.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고요. 제가 변했던 것처럼 이분들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극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후회 없이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죠. 대략 한 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헌팅, 술집, 길거리, 클럽, 합석, 미팅, 와인 모임, 여자가 있는 곳이라면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최소로 잡아도 15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만났을 거예요. 150명 이상이랑 잤다는 게 아니고요. 최소 1대1로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못해도 한 300번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당연히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이성, 그리고 여자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어도 성공 경험이요 훨씬 더 많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저는 이제는요 결핍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꽤나 먹힌다라는 걸 스스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불안감, 결핍 이런 건 사라졌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정말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못생긴 여자 그리고 나이 먹은 여자라고 해서 더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나이가 36살인데요 솔직히 30대 중반 이후의 여자부터는 웬만해서는 조금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잘 안 만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에요. 깐깐한 걸 넘어서서 그냥 나를 평가하는 그런 느낌 자체가 되게 강해집니다. 물론 그녀들도요 되게 경험이 많아졌겠죠. 과거보다 훨씬요. 그리고 과거엔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되게 괜찮은 남자를 만났거나.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스탠스를 보이는 30대 중반이면요 그냥 커피만 먹고 집에 갑니다. 왜냐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솔직히 대책 가능하거든요.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굳이 집착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에너지를 아끼는 게 훨씬 그냥 내 삶을 봐도 에너지 관리로 봐도 그냥 이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지금 스스로가요 여자 부분에서 어떤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도 여자를 길거리든 어떤 모임이든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이런 이빨 빠진 사람들한테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삶에 충실하면서 충분히 이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고요. 확실한 건 못생겼다고 나이 먹었다고 그 사람이 더 착하거나 매너가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만나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예인데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직업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어요. 국내에서 그래도 이름 말하면 알 정도의 제약회사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느꼈던 건요 그냥 내 또래 집단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 20%는 되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60%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회색 분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20%는 그냥 쓰레기 같은 의사들도 많았죠. 돈 달라고 하고 카드 달라고 하고 여자 접대 바라고, 심지어 저는 그 병원 화장실 문도 고치고 그 아들이랑 같이 야구장도 갔습니다. 더 심한 거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소개팅, 미팅, 와인 모임, 길거리, 클럽 어디에서든 여자를 만나게 되면요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 60, 20의 그 정도 비율에 되게 비슷한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주변에 얘는 착하다, 인성이 좋다, 진국이다 이러고 소개팅을 해주죠. 그런데 진지하게 그 사람이랑 알아갈수록요 인성이 진짜 개판인데 이런 사례들 진짜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저는 클럽에서도 여자를 정말 많이 만났지만요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여자친구가요 클럽에서 만난 여자친구예요. 공무원이었는데 3년간 정말 사랑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와인 모임, 길거리 다 비율 똑같아요. 2% 좋은 사람, 60% 그냥 그럭저럭, 2%는 그냥 개별로. 그래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10명 만나서 한 2명 정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게 2명밖에 없다고 포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괜찮은 사람을 만날 의지가 있다면요, 좋은 연애, 좋은 사람 만나는 거요, 그거 그냥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그냥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여자를 만나는데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채널 포함해서 막 유튜브 채널에 여자 꼬시는 거, 여자 유혹, 뭐 멘트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혹시 뒤덮여져 있다면요, 그만큼 지식들은 솔직히 저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픽업 카페도 가보고 칼럼도 보고 하면 더욱 많아지겠죠. 하지만 이런 게 과연 여자를 유혹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헛된 기대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앤드류 테이트 영상을 한 20개 보고 가서 상남자가 돼서 여자 앞에 서면 그냥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 일상이고요. 김현우 멋있다, 덱스 멋있다,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남자지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여자 앞에 가면요, 역시나요, 이게 뭐지? 네, 이게 일반적인 여자의 반응이에요. 실제 여러분 진짜 주변에요, 여자를 과거부터 잘 만나온 사람은요, 진짜 알파메일이고 뭐고 뭐 덱스의 매력이 뭐고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만나는 거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개인마다 여자에게 어필되는 포인트는 되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상남자처럼 하면 여러분 먹힐까요? 여러분 제 목소리 음성만 들어봐도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저는 적당히 그냥 진중하면서 무게 있는 느낌, 이게 그냥 저한테는 가장 잘 맞고 가장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또 누군가는 대단히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텐션이 되게 높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인 수컷의 매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각자마다 매력이 많은데요, 그걸 어떤 하나의 무언가, 뭐 알파메일 뭐 이런 걸로 통일시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여러분 되게 많은 것들을 이론으로 정립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요, 내 스스로가 어떤 타입이고 어떤 유형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흔히들 픽업쟁이들이 하는 상남자식, 뭐 오버액션, 억지 텐션 이런 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여자 꼬셔봤자 어차피 내가 아닌 상태로 여자를 유혹하는 거고요, 그거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지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이 현타도 되게 많이 느껴요. 자, 중요한 건요, 내가 나를 알아갈수록 여자 유혹하기는 대단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진짜요 정답이고 진리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 게 훨씬 빠른 게 바로 여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여자를 많이 만날수록 크게 기대치가 없어집니다.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길거리를 지나가면 되게 핫한 몸매 가진 여자분들 되게 이번 여름에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녀들과 지내보고 또 뭐 잠자리도 하다 보면요, 참 어차피 잠자리 해보면 진짜 다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제일 야한 게 보일 듯 말 듯 이런 거잖아요. 막상 다 보고 다 해보면요, 어차피 오히려 그냥 아 생물체구나,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냥 수령을 합니다. 제가 무슨 스님이 된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치도 대단히 낮아집니다. 뭐 예뻐도 평범해도 뭐 가슴이 커도 골반이 커도 그냥 하나의 인류 같은 느낌인 거죠.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예쁜 여자고 뭐 몸매 좋은 여자를 봐도 크게 쫄지 않아요. 다 똑같다. 이게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차별점을 두고 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런 면이 되게 괜찮은 여자한테 더 매력적으로 어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여자를 만날수록 여자에 대한 환상과 기대치가 커지기보단 그냥 아무 생각 없어지는 상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많이 만날수록 의심도 많아집니다. 제가 순전 고결한 존재였다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다 이야기 드렸죠. 이것저것에서 여자를 정말 많이 만났다고. 자,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많은 여자랑 연락을 하고 그녀들의 실상을 받겠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자도 저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보여요. 자, 여자 경험이 많아지면 그중에 정말 미친 여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한 여자뿐만 아니라 처음엔 너무 괜찮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착이 쩔어. 아니면 이중생활, 아니 남자친구가 있는 애도 있고 심지어 애가 있는 애도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이걸 처음부터 여자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거짓말? 진짜 직업 속이는 사람도 많고 나이 속이는 사람도 많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케이스를 보게 되니까 얘도 그러진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정확히는 의심이 많다라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여자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집니다. 알고 보니 막 여자가 사연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엔 진짜 어떻게 그래? 이거였다면 지금은 그래, 지금이라도 그냥 알아서 다행이다, 다른 애 만나지 뭐,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져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가진 직업, 돈, 외모, 몸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낮아지고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엔 어떻게 살았는지, 미래엔 어떨 것 같은지 이런 게 더 중요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더 여자를 보는 눈이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많은 이성을 만나는 건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주이기도 하다고. 하지만 이 길을 솔직히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그래도 남자라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런 길이었거든요. 자, 여섯 번째, 족같이 굴면요 그냥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고 맞춰주고 맞춰줄 바엔 차라리 면전에서 욕을 박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욕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요, 괜히 매너담는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행동이 싸가지가 없고 기본 사람으로서 도리가 안 돼 있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그냥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얼굴이 예쁘든 뭐 몸
몸매가 좋더니요. 아니면 내가 이런 곳에 그냥 에너지 쓰는 게 낭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리를 바로 파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는 걸 그냥 이 여자랑 어떻게든 한번 꼬셔보려고 해보려고 값싸게 그 관심을 팔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바엔 그냥 집에서 딸이나 한번 잡는 게 낫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는 건요, 저도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대놓고 무관심하고 싸가지 없게 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꼬셔보겠다. 이런 목표가 저한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애 말고 여자는 많고 내가 내 관심을 이렇게 싸게 갖다 팔아버리면 다른 여자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그녀의 뜻대로,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맞춰주는 대로 그렇게 가겠죠. 나는 내 원칙도 없이 그냥 휩쓸리듯이 매번 움직이는 거겠죠. 자, 그런 스스로를 알고 나서는 그러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웃긴 건 그냥 이런 태도를 평소에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자가 잘 꼬인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싸가지 없는 그녀 옆에 대부분 남자들은 그녀를 맞춰주기 바빴을 텐데 나는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오히려 차별화가 되기도 했겠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족같이 굴면 그냥 버리세요. 네, 그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여자가 족같으면요, 그 사람이 중간 과정에서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족같고, 그리고 끝 마무리 그 순간에도 되게 족같습니다. 그 느낌, 그거 생각보다 되게 정확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자, 7번째는 의외로 얼렁뚱땅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랑 자고 그녀가 나를 좋아하고 이런 게 논리적이다기보다는요, 이게 된다고? 라고 느끼는 경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우보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제 수강생에게 하나 이야기해준 부분이 있어요. 정말 너가 여자랑 많이 자고 싶으면 떼쓰기 전략을 한번 써봐라. 마지막에 그녀를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언어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아 정말 그냥 헤어지기 싫다고, 아 제발 가기 싫다고, 아 너무 집에 가기 싫다고, 그냥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애처럼 그냥 뭐 너무 하고 싶다고 막 이런 식으로 애처럼 떼써보라고. 이거 되게 웃기죠. 근데 3주 연속으로 여자랑 원나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물어봐보고 되게 깊숙이 피드백을 해보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녀를 유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떼쓰기로 그녀랑 잠자리를 하게 된 거죠. 자, 여자들 반응은 되게 웃기지만 비슷해요. 일단 웃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을 해요. 와 진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대놓고 하고 싶고 자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나 처음 본다. 근데 그게 되게 쌈박했다. 네, 이런 거죠. 이걸 제가 막 멋있게 해석하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활용을 해서 도저히 거절하지 못한 상황을 만든 후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결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다 말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요, 비논리적인 영역이 여자를 만날 때는 꽤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자 만나는 선택권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한 달간의 여자 만날 기회가 한 7번에서 10번 정도 사이, 그 정도 사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게 진짜 먹힐 거예요. 만나서 그냥 아무 소리나 하고요, 마지막에 아 너무 가기 싫어, 제발 같이 있고 싶어, 진짜 막 떼쓰고 난리 한번 피워봐보세요. 장난컨대요, 한 명은 됩니다. 뭐 훅까지 잡고 알파메일, 뭐 남성성 뭐 이런 식으로 꼬시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요소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말로 풀어낼 수 없는 요소들이 그녀를 자극시키고요, 그녀도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허용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너무 논리로 그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개소리가 그녀에게 훨씬 더 잘 통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요, 한 번만 실수해도 바로 훅 가는 게 바로 여자입니다. 무고 사건 뭐 이런 건 뉴스에도 정말 많이 보셨죠. 네, 여자 많이 만나는 집단을 보면요, 주변에 한 명씩은 깜빵에 가 있거나 대단히 큰 금액으로 벌금을 냈을 겁니다. 픽업인들이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성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요. 첫 번째는 뭐 알파멜병에 걸려서 여자를 하대하다가 훅 가는 경우, 네, 두 번째는 제대로 뒷 마무리를 안 한 경우예요. 여자한테요 먹벌을 당한 느낌을 주면요, 진짜 눈 돌아가는 여자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눈이 여자가 돌면요, 자기 신변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진짜 너 한번 인생 좆대봐라, 니 한번 망해봐라, 이런 경우들이 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도저히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개판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실 거면 제대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튀거나 막 앞에서 사귀자 뭐 하자 뭐 이야기하고 진짜 한 번 하고 나서는 그냥 나 몰라라, 아니면 뭐 잠수,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말을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여자 입장에선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화도 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눈알 돌아가는 여자라면 이거 정말 진짜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지킬 말은 그냥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만약 원나잇이라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지하철 갈 때 진짜 빠빠이까지 되게 잘합니다. 이건 뭐 걔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뭐 증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탈이 확실히 덜 나요. 확실히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 정말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하기,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이건요 실제 제 경험이고 실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요새 날씨도 좋잖아요. 정말 진정 변화하고 싶다면, 그리고 바로 이 시점 여자에 대해서 정말 한번 무언가 결과를 내고 싶다면, 그리고 진짜 제대로 어떤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저희 고정 댓글 링크 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